36페이지 지요권입니다. 지요권. 자, 지요권. 자, 지요권은 우리 판서노트에 5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8페이지에 지요권이 나옵니다. 자, 지요권은 매년 기출이에요. 매년 기출. 매년 기출된다. 그래서 별표 3개 놓으시고. 지상권도 매년 기출이에요. 자, 근데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두 문제 나올 때는 법정 지상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물권에 4문제 나오고 또 어디입니까? 단문 물권에 4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권은 매년 기출이다. 자, 291조 한번 볼게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무슨 권리 한다? 지역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판서노트에 58페이지 보면은 통행지역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공로입니다. 공적인 도로고, 자, 여기 가배 토지고, 의뢰 토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주유소가 생기려면 도로와 접해야 되는 도로가 있어야 되죠? 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때 이제 뭡니까? 요 통행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뭐예요? 지역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라 해가지고 무슨 지란다? 승역지랍니다.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승역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반드시 일필지가 돼야 되는 게 뭐라고? 요역지입니다. 승역지는 요 일부죠, 일부. 토지의 일부잖아, 일부. 그래서 한 필지에 전부도 되고 전체를 쓸 수도 있고 일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한 필지는 무슨 지가 돼야 돼? 반드시 요역지. 그런데 승역지가 반드시 한 필지다 나오면 오미가 있습니까? X. 자, 이게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를 요역지입니다. 지역권자는 누굽니까?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지역권자가 누구라고?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편익 받는 토지. 자,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하시고,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책에 줄 끌어 갑시다. 자, 일단은 291조 봤고요. 자, 양갈로 1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291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주시고 중간에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무슨 지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요역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역지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양갈로 2번은 내용은 안 봐도 돼요. 인역권에 대한 건데 몰라도 됩니다. 자, 다른 권리와의 비교 지금 안 배워서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임차권도 안 배웠고 옆에 가서 상린관계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설명 들어갑니다. 4월 달에 적어 놓으시고 자, 요 비교는 요즘에 잘 안 됩니다. 이거 상린관계 지역권 비교 안 되는데 그냥 4월 달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성질 갑니다. 무슨 물건입니까? 용인 물건. 그래서 자, 비한정적이고 비배타적이고 공용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만 줄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의뢰 이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뭐 통행지역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배타적이고 공용적 성격이 강하다. 맨 끝에 줄 거면 돼요. 공용적 성격이 강하다. 넘기시면 부종성 나옵니다. 자, 292조 부종성 별표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현관편이시고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이 한다.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줄 거 놓고 저당권의 목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리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요역지 소유권을 병인한테 넘기면 요 지역권도 따라서 넘어간다. 따를 반성.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요역지 소유권이 없어지면 지역권도 없어지죠. 붙어서 같이 죽는다. 무슨 성? 부종성.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법 좀 읽어봤지만 부종하여 뭐 한다고 했어요? 이전한다 그랬죠? 우리가 법조문 292조 봤잖아. 부정하여 이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역지 소유권을 넘기면 지역권도 같이 붙어서 없어지고 부정 그리고 넘기면 이 사람이 지역권과 요역지 소유권을 같이 받는다. 이전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부정하여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종성과 무슨 성이 있다? 수반성이 있습니다. 수반성, 부정 후 수반성. 자, 이게 이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지상권이 했죠? 자, 지상권과 전세권은 뒤에 배우지만 뭐의 목적이 됩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뭐가 됩니까? 목적이 된다. 이렇게 돼요. 목적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역권은 뭐의 목적이 되지 않아?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법조 밑에 수반성의 내용에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위에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서 배제특약. 지역권의 수반성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것만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바로 갑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부종성.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줄 거면 돼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밑에 불가분성 나옵니까? 자, 불가분성 볼게요. 293조. 토지 공유자 1인이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에 대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쉽게. 좀 이따가 배웁니다. 295조에. 자, 그럼 2항 갈게요.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소멸 어렵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역권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것일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낸 적이 없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295조 1항이 별표입니다. 별표 2개. 우리 아까 소멸은 뭐랬어요? 어렵게, 취득은 쉽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한다. 자, 보세요 이게. 자, 만일에 이 토지가 을과 병과 정이 공유 관계다. 3분의 1씩 지분이 있는데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합니다. 취득은 마게 쉽게. 에? 자, 취득은 마게 하고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한다. 여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합니다. 소멸은 어렵게 합니다. 자, 옆에 페이지 밑에 갑니다. 자, 그래서 295조 1항에 별표 2개 해놓고요. 그 다음에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자, 요건 별표 1개 해놓는데 한 번 나왔어. 그런데 시험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림이 판소노트에 5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을과 병과 정이 3분의 1씩 지분 갖고 있는데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지. 맞아? 그러면 만일에 이 사람을 취득을 못하게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취득시효의 뭐라고요? 취득시효의 뭐란다? 중단이란다고요. 끊는다고 뭐예요? 취득시효의 중단이다. 그럼 취득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게 하려면 한 명이 타면 됩니까? 두 명이 타야 됩니까? 전원에게 해야 됩니까? 전원에게 해야지 끊어진다고요. 취득 못하게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취득시효의 중단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전원에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왜냐? 두 명이 했는데 한 명이 행사해가 취득해보면 다 취득이잖아. 그래서 취득시효를 못하게 끊으려면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전원에게 해야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별표항 해놨죠. 자, 296조의 그 내용은 별표항 한 개, 쪼매맣게 해놓고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는데 어려워, 이거. 그래서 요거는 4월달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 자, 요거는 왜냐면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의 범위에 밖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내다가 한 번 낸 적이 있다. 그냥 법조문대로.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만. 자, 그러면 이제 339페이지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쭉 밑에 위에 건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1번 보면 돼. 공유자 1인의 소멸 청구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293조 1항입니다. 소멸은 뭐하게 한다? 어렵게. 그 동그라미 1번이 소멸은 뭐라고? 어렵게. 2번은 취득은 쉽게.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취득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 놓으셔야 돼. 소멸은 어렵게. 2번에 취득은 쉽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옆에 기출지문이 있는데 그 밑에 맨 밑에 가서 팁 있지, 팁. TIP. 맞죠? 거기 나오잖아. 언제나 요역지는 공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인정한다. 그래서 취득은 뭐하게? 현관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됐슈? 자, 그 다음에 자, 3번, 2번까지 했고 3번에 소멸시효 중단은 요거 다 뒤에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넘기시고. 자, 대가와 존속기간은 첫 번째 주줄 것이고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입니다. 자, 취득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하고, 둘이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 되죠? 합의 플러스 등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3번, 동그라미 3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지지. 요역지는 한필에 토지하며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파랗게 돼 있죠? 저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자, 반드시 한필지는 무슨 지가 나와야 돼? 요역지입니다. 자, 294조 아까 설명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할 때. 자,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가 뭐예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밑에 적어놔. 245조가 뭐라고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게 옆에 보면 판례가 나오는데 계속되고 표현된 게 뭐냐면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통로 개설. 무슨 개설해야 된다?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랬을 때 뭡니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본다는 겁니다. 판례가. 자, 어디냐면 341페이지. 통로를 개설한 것이 요건으로 한다.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341페이지에 찾았어? 통로 개설해야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본다.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상에 가서 자,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생겼다.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다. 안 그러면 입티 나옵니다. 남의 토지 막 통행하는데 뭡니까? 장을 깔고 돌 깔았는데 그 갑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와서 시버립니까? 모르나 보네. 여러분 땅을 어떤 놈이 막 도로 깔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뭐합니까? 시버립니까? 안 시버립니까? 시버리는 거 몰라? 지랄한단 말이야. 지랄을 몰라? 뭘 한다? 뭐 하는 얘기입니까? 돈 달란 얘기지. 돈 달란 얘기지. 바로 돈 달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 바로 돈 달라 안 하잖아. 이 있잖아, 내 땅인데 네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하면서 계속 줄 하죠. 그러면 계속 하면 뭐예요? 이 빨리 캐치해야 되지. 뭐 해야 됩니까? 돈 줘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내용 체크하시고 거기 3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옆에 기출지문. 자, 지역권의 효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의 효력은 아까 뭐랬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자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죠. 통행지역권, 광망지역권, 용수지역권 등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지역권자 저기서 을은 설정행위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통행지역권이면 통행지역권,
관망을 위한 지역권이면 관망지역권, 용수지역권이면 용수지역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승역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용수지역권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1항 용수지역권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에 부족할 때는 그 수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이 한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집은 1번 집은 절대 안 나오고 2항이 시험 나왔어.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있을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수 지역권을 용수에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당연한 거죠. 순위 따라서 받아가야지.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옆에 기출지문에. 자, 넘어갑니다. 공작물의 사용 별표에 넣으시고 23회 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공로 나와 있어요. 여기 다리를 설치해서 다리 하면 만드는 데도 있죠. 한 5억 들어갑니다. 교량 만드는 데는 5억 들어갑니다. 자, 다리 만들었어. 누가 비용 내가지고? 어리. 그 값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예? 300주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얘가 잠깐 사용하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가서 뭐랍니까? 내가 만들었다. 내가 돈 다 들어갔는데 뭐 네가 좀 사용하네. 뭐 내라는 얘기입니까? 돈 내라 이 말이에요. 비용 부담해야 돼. 300주에 돼 있어. 알겠어요? 한번 봅시다. 승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 저기서 누구야? 갑. 승역지 소유자 갑은 지역권 행사에 방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 저기 지역권자 누구야? 을.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다리를 교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됐어? 됐어. 그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의 정도 승역지 소유자 저기서 누구야? 갑은 소유자의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용할 수 있는데 돈 좀 내라 이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돼 있죠? 이됐어. 아무것도 아니네. 300조.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는다고 23회 때 정답 지문 나왔어. 300조. 자, 그다음에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자, 승역지 소유자 1항입니다. 298조 볼게요. 298조.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할 때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 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가 돈 냈잖아. 아까 공작물 사용하면서 돈 냈잖아. 그럼 승계인도 돈 낸다 안 낸다? 낸다는 거예요. 자, 봐봐. 얘가 아까 뭐래요? 다리 설치하고 교량 설치했을 때 얘가 사용하면 돈 내야 된다 했지? 그럼 요 승계인 받는 사람 승계인 또 돈 내야 되나 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알겠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자, 그다음 299조 갑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 저기서 갑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위기가 포기.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저기 교량 설치한 땅 또 누구 거야? 각 거지. 갑이 누구 거야? 승역지 소유자잖아. 일로 와봐. 이 교량 설치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둘이 계약해가지고 설정 계약해가지고 지역권 설정했잖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야? 갑. 그럼 이거를 얘한테 족보이면 얘가 이제 부담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게 되니까 얻게 되니까. 알겠죠? 자, 위기가 포기입니다. 포기.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법조문 내용 그대로고요. 자, 밑에 가서 지역권에 기한 물권조청권 파랗게 된 거 별표 넣으셔야 돼. 지역권자는 승역지에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판소도 36페이지 한번 봐. 36페이지. 폈어요? 자, 그 밑에 가니까 밑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X 돼 있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는 있다. 돼 있어요. 그 별표 엄청 해야 돼요. 모의고사 실 때마다 매번 나온다. 한 번도 안 빠진다. 알죠? 매년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방해되거나 예방돼요. 맞아요? 자, 보세요. 용수지역권은 어떤 거야? 여기 저수지야. 저수지고 요 부분에 승력지를 설정하고 요 배관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요역지를 한다고. 자, 그러면 요 토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 안 하고 있죠? 맞아요? 물 땡겨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래서 점유. 자, 우리가 지역권과 저당권은 뭘 수반하지 않는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반환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옆에 가서 이제 343페이지 지역권의 소멸 나옵니까? 나와요? 자, 요 소멸 사유는요. 21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혼동, 소멸시효.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소멸합니까? 아닙니까? 목적물 멸실, 존속기간 만료 이렇게 소멸합니다. 포기. 자, 이렇게 소멸합니다. 자, 양갈 의번 보시면 승력지의 시효 취득에 소멸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정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를 점유하면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우리 점유 취득 시효 배웠습니까? 했죠? 그럼 효과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체주 취득이다. 그러면 요 갑으로 돼 있지만 누가 정의 원시 취득 돼버려. 그럼 여기 있는 권리가 이 사람 권리가 없어버리죠. 맞죠? 그러면 요 지역권도 여기 있는 제한이 있는 지역권도 마음이 같이 소멸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승력지가 제3자 정에 의해서 시효 취득이 된 경우는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 위에 존재하던 막 각종 권리들은 다 소멸입니다. 지역권도 만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1번 맞습니까?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해야 한다. 맞아요? 맞고. 2번. 요역지의 지상권은 자신의 용인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맞고. 3번은요. 취득은 쉽게. 공자인이 지역권 취득할 때 다른 공자도 취득을 한다.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고. 이것도 좀 많이 나왔던 겁니다. 3번, 4번은 정말 많이 나왔고 1번 또 나왔습니다. 한필지부의 노역지. 5번은 어떻습니까? 보상해야 된다고 빨리 봤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시효 취득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개설로 인한 승역지 소유자의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옆에 적어놔. 계속 시벌입니다. 농담이고 적지 마. 품격 떨어지게 적지 마. 네.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전세권은 어떡합니다. 자, 오늘 엄청나게 하네요. 네. 많이 했네. 또 전세권 들어가자. 15분이 남았네. 네. 전세권 한번 앞에 조금 하고 마칠 거야. 자, 봅시다. 자,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어떤 겁니까? 우리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53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돼. 53페이지 전세권. 지상권은 아까 뭐랬습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유수 가는 거죠. 자, 전세권은 자 2년 전세합니다. 2년 전세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이 전세권자. 뭘 겁니까? 전세 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전세권으로 성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자, 이렇게 합니다. 요 이제 전세금이 중요한 내용이야. 전세금. 자, 이 전세금은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전세금을 등기하거든. 그럼 그 금액만큼 우수 면제 받을 수가 있다. 은행에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다. 금액 등기되죠? 채권채고에. 등기됐죠?
그 금액만큼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에 금액이 등기가 되면 그 금액만큼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됐어. 자, 여기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무슨 판례가 나오느냐?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늠할 수 있다. 자, 기존의 채권으로 가늠할 수. 공사대금 채권 안 줬다. 거기에 원룸의 전세권 설정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책을 볼게요. 303조 갑니다. 전세권은 100% 기출입니다. 100%. 자, 그래서 용의물권 세 가지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볼게요. 1항. 전세권자는 뭘 지급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뭐 해야 됩니까? 사용수익한다. 그래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야? 용의물권입니다. 사용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다? 사용수익, 용의물권입니다.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무슨 면제? 여기 적어놨어요. 무슨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자, 2항입니다.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법조문 내용 그대로예요. 밑에 성질 갑시다. 목적물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자기 게 아니고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됩니다. 자, 타인의 부동산이고, 자, 부동산의 일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용익물권은 한 필지 일부, 한동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양갈로 2번입니다. 무슨 물건이에요?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물권이지. 용익물권입니다. 자, 옆에 가서 이제, 그리고 전세금 안 주면은 뭐 넣어가지고? 경매 넣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거든. 여기 어디냐면은 318조에 보면은 전세금 반환을 지치할 때는 뭐 넣어서 경매 넣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래서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두 번째까지 줄 것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 가지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다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4번의 별표 넣으시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전세권이 1억이 꼽혀 있습니다. 3억짜리야. 그러면 여러분이 3억이 설정되어 있는 1억이 3억짜리인데 1억이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받을 때 얼마 주고 받습니까? 얘한테 얼마 주고? 2억 주고 나중에 얘 나갈 때 1억 주지. 맞아요? 그래서 매수 금액은 얼마 줍니까? 2억이지. 서울 같은 경우는 자, 전세 자금하고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갭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갭 투자가. 예? 자, 내가 5억짜리 부동산 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억 5천에서 4억 6천 합니다. 전세금이. 알겠죠? 그러면 4천만 원이나 주고 한 채 사는 거죠. 예, 전세권자 나갈 때 4억 5천 줘야 되니까. 맞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자, 예를 들면 2억이라 합시다. 3억짜리인데 2억 전세금 설정돼 있어. 그럼 내가 얼마 주고 사? 그러면 1억 주고 나갈 때 얼마 줍니까? 2억 주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은 누가 합니까? 양수인이 합니다. 양수인. 알겠죠?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데,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전세권을 얘한테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청구해야 되죠? 그럼 자, 봅시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함께 양도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원칙인데 어떻게 되느냐?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되는 것도 판례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소멸을 전제로 했을 때.
소멸을 전했을 때, 소멸됐을 때 전세금은 우리 아버지가 꼽았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판례가. 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현관펜 넣으시고,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리 양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밑에 가서 줄 꺼져 있지. 줄 쭉 꺼져 있고 진하게 돼 있죠. 그렇게 보면은 자, 다만 보면 됩니다. 다만 줄 꺼진 거에서 다만 밑에서 세 번째 줄.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되어 있습니까? 그거 주시면 돼요. 거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멸할 때는 요걸 우리 아버지한테 주세요라고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전세 꼽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거든. 그래서 분리 양도는 원칙은 돼 안 돼? 안 되는데 자, 소멸을 전제로 했을 때는 분리 양도할 수는 있답니다. 자, 그 옆에 기출시문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넘겨서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만까지 하고 쉴 거예요. 마칠 겁니다. 존속기간. 자, 우리가 전세권의 취득은 저기 적어놨어요. 합의 플러스 전세금 주고 합의 플러스 등기하면 되죠. 맞아요?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것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함으로써 전세권 취득합니다. 그 밑에 이제 전세권 지급인데 파랗게 된 거 별표해내셔야 돼요.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겁니다. 그거. 자,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밑에 판례도 별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금 지급하고 합의 플러스 등기만 하면 되지. 목적물 인도는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거 줄 것이고. 목적물 인도는 승인 요건이 아니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승인하는 겁니다. 그 얘기라. 자, 그 밑에 가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갑시다. 전세권 존속기간. 자, 우리 판소노트 보시니까 토지, 건물, 체당기간, 최장기간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토지에는 최단기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물은 1년. 최장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 요것도 10년. 이게 312조에 되어 있어. 312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단기간에 토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건물에만 있습니다. 자, 이거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러 왔는데 뭡니까? 1년 아니고 6개월만 하겠다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라 해야 돼요? 안 된다.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에요. 알죠? 그래서 1년 이상 해야 된다. 안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돼. 최장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돼 둘이 만나가지고 20년 하겠다. 안 된다고 해야 돼. 몇 년이니까 최장 기간이 10년이니까.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하고 다시 갱신해서 10년 더 하면 되잖아 라고 설명해 주면 돼. 알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봅시다. 312조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기간 몇 년입니까? 10년.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래서 최장기간이 몇 년이야? 10년. 그 다음에 2항. 건물의 현관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을 정할 때는 그 1년으로 한다. 1년보다 더 단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뭐일 때? 건물의 현관펜을 쉬고. 312조 2항에 보면 건물일 때 최단기간이 몇 년이다? 1년. 토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한 날부터 다시 몇 년을 넘지 못해? 10년입니다. 갱신을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중요해야 될 게 우리 판소노트에 무슨 갱신이 중요합니까? 법정 갱신이 중요합니다. 무슨 갱신이 중요하다? 법정 갱신이 중요해요. 법정 갱신이 중요합니다. 자, 전세권의 법정 갱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정 갱신이 뭐냐?
2년 계약이 끝났어요. 자, 보세요. 2년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마고 있고 사용 수익하고 있고 사용 수익하고 있고 나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사용합니다. 그 무슨 갱신이 된다고? 법정 갱신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법정 갱신이 됐을 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돼요.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이 되니까 313조에 가면 각 당사자는 저기 누굽니까? 갑 또는 을은 언제든지 무슨 통과할 수 있습니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경과 후에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을 한다. 됐어요? 오케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다. 전에 있는 전세권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법정갱신은 다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건물만 됩니까? 토지 됩니까? 건물만 됩니다. 건물 전세에 대해서만 법정갱신이 한다고.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딱 따고 제일 먼저 나가면 하는 게 뭡니까? 원룸하고 전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룸 전세했다. 건물 전세를 했어. 자, 그래서 원룸 전세 했다. 전세를 했다. 건물 전세를 했어요. 자, 그럼 2년 지났어. 여러분 중개업하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을이 전화 왔어. 중개사님, 저가 있잖아요. 집주인이 내가라는 얘기 안 하고 계속 목적으로 사용수익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전세권의 무슨 갱신이다? 법정 갱신입니다. 이거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겠지?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야. 그럼 그대로 사용수익하면 돼. 근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데 또 물어보거든?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럼 집주인도 설정자가 나가라고 해도 몇 개월 지나야? 6개월 지나야 된다고.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토지도 됩니까? 아, 토지 안 되고 뭐만 돼? 건물만 돼. 알겠습니까? 자, 이게 312조의 사항의 내용입니다. 사항 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현관펜, 건물의 현관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6월에서 1월입니다.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어렵게 해놨네.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냥. 에? 그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자, 그 다음 죽으면 돼.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고, 이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은 뭐한 것을 본다?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 그럼 바로 밑에 313조로 화살표 딱 보내야 돼. 정함이 없는 경우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밑에 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는 줄 것이고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소멸 통고의 현관펜. 그러면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기억, 니은 다 했습니다. 최장기간 몇 년이라 했어? 10년. 그리고 자, 최단기간은 건물 전세에만 적용되는데 몇 년? 1년이고. 자, 밑에 전세권의 갱신, 약정 갱신은 몇 년이라서 10년 넘지 못한다. 자, 근데 법정 갱신은 무슨 전세만 인정돼? 건물 전세만 인정된대. 6월에서 1월 사이에 쭉 내용 그대로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갑니다. 판례. 판례는 법정 갱신의 경우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죠.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 없이도 새로운 건물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게 어디서 있습니까 또? 200페이지. 자, 우리가 200페이지 할 때 기타의 법률 규정 할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판소 노트에 적어놨을 거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뭐 없이도. 판소 노트 38페이지 한번 펴봐. 판소 노트 38페이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6번에 전세권의 법정갱신 나옵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안 적어놨어? 건물의 신축, 법정지상권, 관습부산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또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세권의 법정갱신. 맞죠? 그거 돼 있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기는 겁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348페이지에 자, 내용 그 313조까지 내용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세권의 효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개론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